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제가 해당 보도를 이런 식으로 좀 단독 보도를 냈잖아요. 근데 뭐랄까, 아니죠. 그 이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자, 최근에 MBC를 보면요, 제가 이것도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송 심의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찬성이 압도적인 것처럼 왜곡했다. 그러니까 앞서서 KBS가 그 방송 자료화면 잘못 쓴 거 짚어주셨잖아요. MBC는요, 여러분들 물론 보시는 분들 많진 않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로 방송 심의를 할 정도로 매일마다 MBC 뭐 뉴스데스크 아니면 MBC의 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등등에서 방송 심의 해당되는 방송 심의를 하는 그런 신청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여론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찬성이 압도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MBC가 공영방송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그냥 유튜브 채널에 불과한지,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유튜브 채널에 불과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MBC는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MBC 또 뭐 JTBC가 어제 오늘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이 공영방송과 종편방송들이 이 비상계엄 이후의 행태들을 보니까 비판할 지점이 너무 많다라면서 저희 국민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최근 MBC와 JTBC 등 이런 방송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향적으로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이제 방송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가끔은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뭔가 이게 좀 약간 편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뭐 JTBC가 켜져 있거나 MBC가 켜져 있거나 약간 꼭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정말 티가 날 정도로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아 저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라서 아 참 너무나 이게 편향적이다라는 것들이 다들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예전에도 뭐 MBC 같은 경우에도 한 2023년에도 또 뭔가 단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뭔가 상임위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장제원 의원이 막 호통치는 장면을 막 한 1분 30초씩 막 이렇게 내보내요. 근데 이제 뭐 우상호가 막 뭐 초선 주제 막 이러면서 막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한 30초? 그러니까 한 35초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 좋은 이미지는 한 3배 정도 많이 내보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다 축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슬쩍 빼고 이렇게 뭔가 약간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편향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영방송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논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송을 해라가 사실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을 탄압을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걸 또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또 TBS가 과거에 또 문제 그렇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이제 거의 폐국의 위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김어준 씨 그 사람 한 명뿐만 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럼 김어준 나갔으면 냅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TBS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다. 김어준 한 명뿐만이 아니라 당신네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책무 그런 것들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TBS는 지금까지 이런 지금 사태가 결론까지 온 거지. 그냥 뭐 방송 하나 뭐 편향적으로 말 한마디 내보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 탄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런 규정들 제대로 다 갖춰서 왜냐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다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음. 나가서 김어준 씨처럼 유튜버 방송, 자익 방송 하면 돼요.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결코 터치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또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은 더더욱 더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그런 것이 이제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MBC 역시도 공영방송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는요. 제가 지난번 몇 년 동안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뭐 탄압받는다, 핍박받고 있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요. 본인들의 보도 행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10분 방송을 하면요.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은 5대5 비율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50%, 민주당의 입장 50% 이렇게 비율적으로 완벽하게 밸런스 맞춰서 보내야 되는 게 공영방송 중립, 객관성.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MBC 방송 보면요. 방금 언급해 주셨죠. 뭐 국민의힘 측 입장 1분, 민주당 입장 9분, 8분.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기사 쓰는 거 보면요. 민주당 입장의 기사들 많이 쓰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양측 의견을 일단 쓰긴 써야 돼요. 물론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 수첩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들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기자 수첩으로 다루긴 하는데 저희 팬앤마이크는 그렇게 다루곤 하는데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를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압박이요. 언론 탄압이요. 언론 탄압은 지금 정작 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뭐 한다 했죠? 2월 6일에 예? 방송사 포털 대표를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MBC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MBC는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탄압 아닙니까? 국민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하나라도 좀 내놓길 바라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당 보도를 단독으로 썼잖아요. 예? 근데요, 보통 단독 보도를 쓰면요, 받아서 쓰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타 언론사에서 받아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2차 뭐 이렇게 좀 자기들의 이런 내용을 넣으면서 2차, 3차 이렇게 쓰고 받아 쓰는 언론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MBC 관련해서 인민 단독 보도 냈을 때 지금까지도 정말 극소수의 언론사만이 다뤘습니다. 매일신문을 비롯해서 뭐 정말 극소수의 언론사만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다뤘고 상당수의 대다수의 언론들은요 다루질 않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단독 기사 써가지고 막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종편 방송 뭐 약간 뭐 TV조선 언급했는데 TV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은 언론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희 팬앤마이크 기사에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실수 나왔다면은 언론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네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뜯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MBC도 자신들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좀 많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그 대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빨리 맞아요. 이게 되게 나와서 빨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언론들도 이제 먼저 기자님께서 이렇게 단독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보통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취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제 바로 이렇게 빠른 사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다른 언론사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더 이제 그 뭔가 취재를 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약간 종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쓰는 데 많아요. 뭐 결국 사과했다, 논란 끝에 사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예 기사조차 안 그렇죠. 내니까. 기사조차.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언론 지형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과 방송에.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많이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지만은 그쵸? 너무나 당연한 방송도 민주당 일반적인 기사만 보도한다. 불꽃님이 저런 반응처럼 좀 이런 언론 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과 방송 지형에 대해서는.
참 여전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왜냐하면 사실 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편향적인 민주당 쪽에 편향적인 방송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MBC, JTBC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편향적인 방송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몇이나 꼽을까요? 저는 사실 뭐 TV조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TV조선도 같고. 네, 그리고 저희도 TV조선도 저희도 국민의힘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다 하고 원래 그때 그게 뭐 맞아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이런 일 있을 때에도 TV조선에서 먼저 단독 내보냈었어요. 예. 네, 그런 것들 다 균형 있게 저는 나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MBC나 JTBC에서 그런 것들 뭐 단독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터트린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그럴 것들을 거면은- 보면 이제 편향적이구나라고 그 정말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쥐고 안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단독 잘 내보내고 하면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와 JTBC가 뭐 앞서 언급했던 신라면 배인규 대표를 뭐 이렇게 극우 프레임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다가 영상 비공개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불만을 터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를 그냥 가만히 막 삭히고만 있지 마시고 불만을 뭐 댓글이든 뭐든 이런 걸로 표출을 하면은 언론과 방송사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어이쿠 이거 논란되는구나 하면서 기사 수정을 하든 뭐 영상 비공개로 돌리든 영상 수정을 하든 썸네일 수정을 하든 뭐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대신에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뭐랄까 너무 폭력적으로까지는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여러분들이 댓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와서 채팅 남겨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피드백이라 하죠. 저희는 피드백입니다. 잘못된 걸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MBC와 JTBC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고 개선해라. 예? 피드백하는 거니까 이런 피드백 역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와서 이렇게 채팅 남겨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뭐 이 그나마 지금 이 언론 지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이 언론 지형을 복구하는데 원상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또 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현재 펜앤마이크 소속으로 국회 의사당 출입하고 있는 국회 출입기자 선우윤호라고 하고요. 현장도 자주 갑니다. 현장도 자주 가서 대통령 관저 현장도 갔다 왔었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현장 물론 모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참석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현장 가서 현장 취재하고 온 내용들을 토대로 제 방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참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서부지법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 공덕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한 1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 얼마나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상황들에서 가끔 뭐 서부지법이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좀 많이 유명한 정치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좀 서부지법에서 조금 시끌시끌했던 적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근방 일대가 이렇게 조금 시끄럽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말 이 15년 동안에 이 여러 그 정치 사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이 지금 서부지법에서 이거를 심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도 이게 도대체 왜 서부지법에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TV로 보시다 보니까 뭐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판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게 서부지법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뭐 뭔가 이 경찰들도 이런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되게 상당히 부족했던 거로 저는 보여요. 이런 사안들이 일어날 거라고 당연히
대부분 다들 예측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경찰들은 또 이제 이런 시위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자주 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까지 저는 사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까지 됐던 거는 결국에는 이 사안이 서부지법에서 저는 열렸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이런 경찰들의 이런 준비 태세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교통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저는 보면서 계속 이 마음이 들더라고. 저걸 왜 도대체 서부지법에서 해가지고 이런 교통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 또 당연히 경찰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여전히 이거를 꼭 서부지법에서 했었어야 됐을까라는 이 뭔가 이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이 영상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뭐 언론에서도 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뭐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저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과 제 마음이 별로 이렇게 다르지가 않겠구나. 왜 여기는 당연히 법원이 있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예. 하는데 참 여전히 이건 너무 찜찜하다. 왜서 하필 이렇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관한 사안인데 이게 예.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됐을까 이런 찜찜한 마음이 계속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자 뭐 어떤 분들이 아까 어떤 분이 채팅을 해주셨는데 뭐였지? 예. 아 맞아.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인민은 뭐 피플을 국민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원래 피플은 인민이 맞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피플은 국민이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도 했어요. 유학 경험도 있는데 피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국민이 맞아요. 예? 인민 여러분이라는 표현 북한에서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주적 아닙니까? 왜 북한식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와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로 주장하지만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종전 상태입니까? 아니죠. 휴전 상태잖아요. 최근에도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 미상 확인 물체였나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미상 무슨 물체라 미사일을 안 부르고 미확인 무슨 ICBM 뭐 그렇게 불렀었는데 미사일이 맞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표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돼요.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고요. 북한의 이런 표현들은 원래 뜻이 좋았다, 원래 뜻이 좋았는데 오염됐다. 어쨌든 뜻이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오염된 거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럼 쓰지 말아야죠. 왜 좋은 의미였다고 그렇게 쉴드를 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쉴드 치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저도 한 가지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아까 그 채팅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인민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 피플이라는 말을. 근데 그래서 이제 피플 파워 파티가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네, 인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입니다. 예. 예. 충분히 당연히 뭐 인민, 국민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민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예. 북한에서 쓰는 단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되는 거죠. 인민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있어서 가능은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다. 그거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코너는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희 펜앤마이크 방송에 광고, PPL 이런 거 좀 의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대표 번호 나와 있거든요. 이메일이나 대표 번호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저희 중립 MG 코너명만큼 제 옆에 있는 이효원 서울시의원도 2030 청년이시고 저 역시도 93년생 30대 초반인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코멘트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송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공영 방송 종편에서도 젊은 패널들만 나와서 젊은 사회자와 젊은 패널들만 나와서 방송하는 코너는 찾기가 힘듭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월, 화, 수 오후 3시 캘린더 달력에다가 저장해 두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